반갑습니다. 내일 성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내일 성부주 시간과 후반부는 창문 매매 현황과 트레이딩 스토리를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앞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내일 또 신규 상장주 또 하나가 있죠. 안캠입니다. 나름대로 정보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고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신규 상장주는 그날의 수급 기세가 중요한 거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매매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캠과 루미르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캠은 따로 말할 건 없고요. 내일 흐름 보도록 하고,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하게 붙으면 좀 조심하시고요. 루미르는 시간에 6.7%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오히려 양날의 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시가가 내일 몇 프로 정도 잡히는가 보시고, 시가가 6에서 8% 정도 잡히면 좀 지켜보시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 약간 눌러주고 바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시가 기준으로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서둘면 안됩니다. 다음은 셀비온과 드라미 보겠습니다.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놈도 오늘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에서 0.4% 올려놓았습니다. 이 종목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합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한다 라는 전략만 딱 가지고 지켜봅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딱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줄여보면 2022년도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었군요. 그래서 다시 상장 결정이 나서 내일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봐주시고, 드라미 같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아니고 상장 폐지가 되려고 하다 유지가 돼가지고 살아나는 애들은 그날의 모습이 좀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 흐름을 좀 보시고 시가에서 한 10% 정도만 밀어주면 그때서도 한번 봐주셔도 좋고, 안 그러면 매수세에 좀 강하게 몰릴 수도 있으니까 흐름을 보시고 시가 기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초보자들은 한 주 정도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어떠한 패턴대로 움직이는가, 그런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경력자들은 최대한 아침에 흐름을 보고 수급의 틈을 파고드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의외로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가 아니고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가시권에 두시고 대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YJ링크. 유령은 간단합니다. 색깔이 바뀌기 전에는 손대지 않는다. 꼬리를 얼마를 달아줄지 음봉을 얼마나 달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꼬리를 잡을 거라고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색깔이 양봉을 치고 올라갈 때만 한다. 그것만 지키시면 만약에 양전을 치고 올라오면 수익을 얼마나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해볼 일은 아니죠. 근데 이런 애들은 신규주는 음봉을 치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내일 양봉을 치고 올 때만 본다. 두 번째 전략은 시가에서 밀렸다가 시가를 돌파할 때 본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같이 봅니다. 한캠과 셀비온 이런 애들, 루미르 이런 애들로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그리고 이수화학이고요. 한농화성은 시간에 7.7% 올려놓았습니다. 좀 아침에 시가는 높겠죠. 그래서 머리를 잡고 노릴 분들은 한농화성 위주로 봐주시고, 머리 잡고 움직일 사람들은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 기준 시가 7% 잡히면 7% 안에서만, 6% 잡히면 6% 안에서만 대응을 해줍니다. 한농화성과 같이 붙여놓을 종목은 한 4종목 정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수화학도 보셔도 좋고, 원래 시간에서는 보면 지금 이수 스페셜 T가 3% 올라 있습니다. 그럼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이 일단 선두는 달릴 수 있겠지만 얘네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수화학을 같이 붙여놓아서 좋습니다. 시간에 1.1%,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저 같은 종목 시간에 2.6%,
이렇게 네 종목 정도 모아 놓으시고, 뭐 칸이 작아서 제가 다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종목을 다 붙여 놓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의 상한가를 보면 G2파워가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G2파워는 한전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좀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진엔텍이나 BHI 이런 애들도 시간에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요즘에는 우진엔텍이 모습이 좀 좋죠. 그래서 우진엔텍과 BHI를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붙여서 G2파워 붙여서 놓으십시오. 요즘에 BHI 기관들 물량이 좋군요. 여기다가 보성파워텍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시간이 2.8%입니다. 우진엔텍, BHI, 보성파워텍, 그리고 G2파워 이렇게 딱 붙여놓고 보시면 매매하기는 수월할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노실 분들은 G2파워를 가지고 노시고, 따라 붙기 매매하실 분들은 뭐 우진엔텍이나 보성파워텍, BCI, 안 그러면 서정기전 뭘 보셔도 좋습니다. 단 추종 매매는 머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않습니다. 자, 리가킴 바이오가 오늘 큰 폭으로는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세를 쓰고 있죠. 우리는 13만원, 13만원이면 한 0.0%대 정도 될 겁니다. 13만원을 기준점 잡아주시고, 아침에 뭐 보합 근처 출발하시면 1차로 진행을 해보시고, 13만원을 깰 때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13만원 기준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크게 다칠 일은 없습니다. 지니까 청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카이노스메드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정도 올랐습니다. 요즘 흐름이 양봉을 3개를 내주면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 터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10% 3일 동안 적산봉을 내놨으니까 보죠. 시간이 0.9%, 우리는 5,200원과 5,300원 이렇게 두 개의 트랙에 놓고 보겠습니다. 5,200원 근처에서 주면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안 주고 바로 돌파를 하면 5,300원 근처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단가 가지고만 대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 매트릭스 보겠습니다. 시간의 0.9%. 진 매트릭스도 보기보다 끼가 참 많은 친구인데 내일 간단히 기술적 형태를 한번 보죠. 아침에 시가는 지금은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는 종목이라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내일 기술적 관심으로 볼 텐데 보합 기준가 딱 잡아주시고 내일은 이런 형태를 한번 노려보죠. 근데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 물론 잘라주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특히나 관심에서 약간 멀어진 종목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80만 주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스럽게 해줍니다. 살아나면 홀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프론입니다. 시간에 3.1%를 올려놓았습니다. 98,500원. 오늘 기간이 외국인과 같이 쌍끌이가 들어온 것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름폭은 마이너스 0.6% 오른 건 없어요. 오른 건 없는데 이놈은 놓치면 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내일 98,000원 단가 가지고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꼴이나 이런 걸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올라있던 종목들이 많이 좀 급락을 하는 스타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잘 올라갔던 젠백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크게 음봉을 내려왔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색깔이 바뀐다,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뀐다 하면 미련 없이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98,000원 기준가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니젠 보겠습니다. 세니젠도 기술주로 볼 텐데요. 이런 꼬리 부분에 한번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성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 부분까지 내려오면 다음을 한번 보는 게 더 낫고, 내일은 차라리 3,400원 1.8%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번 해봅시다. 보합 근처에서는 많이 시달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3,400을 돌파하면 그때서는 한번 봐주겠다는 마인드로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리콘2. 어제 나왔던 종목 중에 제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내일은 실리콘2도 같이 한번 봐주죠. 시간이 1.3%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습니다. 기간이 외국인과 같이 쌍끌이가 들어온 점이 조금 눈에 띄긴 띄네요. 42,000이면 1.6%입니다. 42,000을 돌파할 때는 이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운용을 해주시고요. 세니젠 한번 보겠습니다. 세니젠 역시도 3,400원 기준가로 하기로 했으니까 뭐 이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넥스트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또 한 9% 정도 빠졌죠. 거의 한 10% 빠졌는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0%입니다. 내일은 반등 못하면 이런 애들은 요렇게 이제 끝나기 때문에 반등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는 내일 4,400원 기준가 잡고 추격을 해 나가겠습니다. 딱 보합이죠. 이거 치고 올라올 때 보겠다. 내일도 아마 꼬리까지 좀 채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리까지 쫓아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요즘에는 시장이 너무나 불분명해요. 화랑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꼬리 잡기 들어가면 많이 다칩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 오늘 오름폭은 2.8% 올랐습니다만은 느낌은 상당히 좋죠. 이런 종목은 사실은 데이로 할 만한 종목은 못 돼요. 이세로 끌고 가야 될 종목이지만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죠. 볼만한 종목 있으면 또 꾸준히 봐줘야 되니까요. 시간에서 보면 0.5%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고 기획을 해 놓으시고 40만원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하겠습니다. 돌파하면 40만원 가지고만 대응을 합니다. 만약 살아나면 이런 것도 자꾸 제가 홀딩을 하라 그러죠. 아마 알테오젠 여기서도 우리가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새로운 또 돌파를 하면 또 봐줘야 되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좀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요즘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 대선 앞쪽까지는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종목을 압축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후반부에는 장안문 영업 매매 현황과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올려놓을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트레이더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야 되죠. 시장이 어렵다고 매매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좋다고 중구난방으로 또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트레이더들이죠. 매매를 하다 보면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힘들다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어렵다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의 일관성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눈의 일관적인 패턴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어려운 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좀 바꿀 뿐이지 시장에서 발을 빼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야 본인 스스로도 마음가짐이 새롭게 잡혀서 트레이딩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매매하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만은 이러한 마인드를 잘 유지하시고 매매의 기조를 잘 유지해야만이 또 다른 어려운 장이 오더라도 그러한 장들을 헤쳐나가면서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트레이더가 됩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고 매매하실 때마다 장이 좀 어렵구나 싶을 때는 마인드를 한 번 더 정기고 기름을 한 번 더 치고 이런 마인드로 트레이딩을 한다. 그걸 꼭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매했던 내역들 둘러보면서 저 역시도 매매를 하면서 잘못된 점은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참여했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생각도 해보시고 저 지점에서는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게 있으면
붙여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먼저 보고 있는 이 종목 루미르 오늘 상장한 종목이었죠. 프리미엄이 오늘 그렇게 16.6%밖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전일에 YJ가 보여준 그런 또 파격적인 모습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기획을 좀 해보았는데 그만큼은 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사실 신규주는 딱 정해진 그런 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가 언제 팔아먹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규주 같은 것은 제가 항상 기세를 느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난 그런 것이 좀 어려워. 기세를 어떻게 느껴야 될지 모르겠고 상승할 때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장 편한 방법은 분할로 하는 겁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분할로 하면 돼요. 욕심을 줄이면 매매가 편합니다. 사실 하루에 100%를 먹는다고 한들 이게 과연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를 대한 마인드는 욕심을 조금 버리고 상승을 우 올라가더라도 잘라 먹는 습관을 가지면 조금 편한 매매가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가로 이렇게 공략을 해서 바로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런 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신규주가 들락날락 하면서 애를 믿는 종목이 참 힘들지 이런 종목들은 수월죠. 이렇게 상승을 할 텐지 내가 어떻게 어떤 지점부터 매도를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겠죠. 하지만 앞으로도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분할로 챙겨나가는 마인드를 하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가 37%까지인가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1차 수익은 35% 정도 2차도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단계까지는 한번 보았는데 우리는 가주지를 못하더라고요. 5, 6% 수익 주고 그냥 다시 하방을 내려갔죠. 그래 되면 이제 이것은 거의 끝난 거거든요. 한번 맺혀서 올려주는 이 시점에서 올려주지를 못하고 올려주는데 겨우 한 5, 6% 주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 애는 그날 다 끝난다고 봐야 되죠. 그래도 루미르는 전일에 YJ 링크가 좋은 모습을 보인 덕을 좀 받은 거라고 보면 되죠. 어쨌든 1차, 2차 한 40%니까 오늘 다 먹지 못하도록 20% 먹으신 분도 있고 30% 먹으신 분도 있고 다 틀리겠죠. 사람마다. 그래도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수익폭이 크니까 그것으로 달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수익입니까? 혹시 그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루미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인스피어는 상당히 가장 큰 수익을 줬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인스피어가 오늘 루미르는 우리가 작정을 하고 승부를 본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로 기준으로 해서 인스피어도 진행이 되었죠. 1차 공략 시에는 10% 정도밖에 수익을 못 줬습니다만은 2차 공략 시에는 상가까지 가던 기염을 통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다른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는 종목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자주 언급하는 말 중에 시장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힘이 있는 종목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오늘 그런 종목들이 없었잖아요. 몇몇 종목이 있었지만 그렇게 시장을 끌어당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신규주는 그런 끼가 조금 있는 종목이 움직이면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항상 있단 말이죠. 오늘 인스피언이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이 한 종목으로 일단 수익은 1차 10%, 2차는 20% 정도 지금 수익을 안고 그래서 챙기고 다시 상매매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대로 절반은 보유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장마와 쪽지 체크를 해보니까 경력자들은 이런 데 승부를 걸 줄을 알거든요. 확실히 이제 이렇게 결과를 쭉 받아보면 경력자와 초심자들 이런 매매의 어떤 흐름이 느껴져요. 하지만 초보자들이 이렇게 챙겨 먹고 또 중간에 챙겨 먹고 이런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눈을 넓혀가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막 경력자 따라간다고 막 종목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낫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본인의 매매 패턴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경력자들이야 그동안 쌓아온 내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나가겠죠. 그래서 인스피온도 오늘 루미로도 수익이 좋았고, 인스피온은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전체적으로 30% 수익이지만 장가까지 보유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뭐 어떤 모습으로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흐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죠. 인스피온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YJ링크는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번 사건을 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종목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종목들은 한 번쯤 음봉에서 양봉까지 한번 급등을 한번 해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꺾여버리는 것이 좀 아쉬웠죠. 물론 수익률은 첫 번째에 우리가 한 10% 정도 먹었고 1차 수익이 2차 수익에서 한 15% 정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한 25% 정도 나왔죠. 하지만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타이밍을 딱 더 지켜 세워줬다면 오늘 최소한 40에서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바랬는데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만은 수익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는 그림적인 측면 어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아니다 이거지만은 당연히 수익으로 볼 때는 25%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돈 1000만원만 가져야 돈이 250만원인데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하고 좀 틀려서 이게 좀 아쉬웠다 뿐이죠. YJ링크도 오늘 루미러 그리고 인스피온과 더불어서 3인방이 오늘 잘 놀아준 종목이었고 우리가 포인트를 딱딱 잡고 잘 진행을 해서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고 봐요. 오늘 우리가 집중을 잘 했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한 것 같아요. YJ링크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개인적으로 다시 또 한 번 더 아쉬웠던 종목은 넥스턴 바이오였습니다. 넥스턴 바이오는 전일에 우리가 수익을 상한가로 하이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13% 정도 가까이 수익을 안고 우리가 월요일로 가져온 종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아침에 좀 갭을 좀 기대를 했는데 도리어 오늘 모습은 안 좋았죠. 갭이 마이너스 4%또 떨어졌다가 약간 살짝 보합 근처까지 끌어올려주고 이제 그대로 내려가는 이런 스타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넥스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가장 아쉬웠던 좀 기대감이 조금 달라졌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늘상 그렇죠. 주식이나 인생이나 옛날 생각했던 대로 다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13% 수익을 안고 온 종목을 10% 정도밖에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아쉬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또 다시 빨리 다른 종목에 집중을 해서 또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종목과 싸우는 게 낫단 말이죠. 넥스턴 바이오는 아쉬웠지만은 전일에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매매를 했고 하고자 했던 매매가 우리가 또 예측했던 대로 됐고 그런 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하죠. 그래도 10% 정도 수익은 가져왔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자, 오늘 드림 CIS는 우리가 오늘 기준가를 4,000으로 우리가 트랙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올라갔다가 눌려준 종목을 우리가 4,000에서 우리가 4,000원과 4,100원을 투 트랙을 잡았죠. 투 트랙을 잡았는데 4,000원까지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다가 오늘 시가까지 한 2, 3%까지 밀렸다가 시가 1%대니까 한 3% 밀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4%대 되나요? 그러다가 시가를 찍어주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죠. 이 지점 다시 4,000원을 회복한 지점이 정확한 포인트였죠. 정확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급등을 해서 장마감 때까지 상가까지 들어가야 되죠. 오늘 드림 CIS는 사실 하루에 매매를 하다 보면 많은 재료의 종목들이 나옵니다. 많은 재료의 종목들이. 그런데 그 종목에
병중을 참 따지기는 참 쉽지가 않죠. 왜 모든 종목들마다 각기 다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종목은 의학을, 어떤 종목은 뭐 과학을, 어떤 종목은 뭐 라이프, 코인, 뭐 수없이 막 신약, 각가지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박사도 아니고 다 일일이 깊이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이제 세월의 인가, 뭐 경륜, 나이, 연륜 이런 것이 좀 못해지면 그런 걸 조금은 더 깊이는 알지만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파악을 하기 힘들죠.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 더 재료의 두께를 보는 눈은 좀 좋아집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무 그렇게 애타지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림 CIS는 아주 크게 시달리지 않고 오늘 상가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23% 수익 딱 정확하게 맞춰지더군요. 드림 CIS는 오늘 자문팀들만 진행을 했지만은 상당히 오늘 이 종목은 의미가 있는 매매였다고 생각해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 재료였거든요. 이 재료 자체가. 근데 그러지 않고 유심히 잘 봤고 종목을 공략했다는 점은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CI에서 수익을 23%도 안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내일 인스피는 20% 수익 21% 정도 되겠네요. 저 놈도 상가를 가 있으니까 두 종목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드림 CIS 대단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수익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우리 급등주 수익으로 볼 때는 10%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나왔죠. 맞습니다만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여기서 노는 이 지점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여기가 지금 10시란 말이죠. 1시간 가까이를 여기서 놀았거든요. 갈동말동 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주고 하자. 사실은 이 지점에도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7만원을 돌파하는 이 지점을 우리는 포인트로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죠. 요 밑에 거는 몇 프로 되는 거 안 먹어도 좋지만 위에 거는 우리가 먹자 이랬는데 오늘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10% 수익이면 두산 로보틱스에서 10% 빼들어왔으면 잘 가져온 거죠. 요즘 같은 장에. 그래서 오늘 보너스 수익으로 두산 로보틱스 수익도 깔끔하고 좋았다라고 봐요. 이렇게 틱 차트를 보면 깔끔하게 올라갔죠. 큰 변동성 없지. 그래서 두산 로보도 오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준엔텍 또한 저도 오늘 감사한 종목이죠. 사실 이 날짜에 발생된 그 재료가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나름대로 원전 관련주에서는 우진엔텍이 제일 먼저 바람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도 지금 계속 나오죠. 알트만이 어쨌니 하면서 자꾸 나오죠. 앞으로 새로운 원전주가 또 새로운 태양으로 자리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보면 AI 시대에는 원자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봐도 소형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좀 일리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제 그 미국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1년 됐나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한 100% 정도 올랐더군요. 올랐는데 1년 전에 저는 이제 앞으로 소형 원자로는 좀 관심을 받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조금씩 사모하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제가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진엔텍이나 원전 관련주를 미리 잘 보기는 잘 봤는데 아직까지는 예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진엔텍 진입 시점 2만원 진입 시점도 나쁘지 않았고 수익도 한 10% 정도 되죠. 이 정도 수익은 요즘 같은 장에서는 정말 땡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진엔텍도 보너스 수익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번호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오전 2시간의 매매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오전에 한두 시간 매매하고 매매 끝내지 않습니까? 특별한 종목들 아니거든. 끝내는데 하루에 2시간씩 투자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다 먹지는 못해도 절반씩만 챙겨도 이렇게만 쌓아 나가도 금방 돈은 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달라붙어서 뭘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버리셔도 됩니다. 하루 종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손실의 늪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매매를 하고 마무리 짓고 오후에는 주식이 이게 장거리 마라톤 같은 거 아닙니까? 오후에는 운동하고 자기를 돌봐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뭐 허리 아프고 몸 아프고 눈 아프고 뭐 이래저래 앉아서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거리 이 마라톤을 잘 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몸을 잘 관리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에 짧게 굵게 마무리 짓고 오후에는 가서 운동하세요. 좋은 거 먹으러 다니시고 산에도 좀 올라가 보고 저녁에 또 와서 잠깐 또 한번 둘러보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이 아기 같은 시장하고 어깨동무하면서 긴 세월을 갈 수 있습니다. 꼭 그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보유 종목은 인스피언 일단 20% 정도 수익을 하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드림CIS 23% 수익을 안고 단가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CU박스 상종목으로 보유를 했고 상매매로 YG 플러스 상매매로 보유를 했습니다. 종목은 또 루미러 오랜만에 종배를 좀 넣어놨는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일 1차만 오늘 넣어놨으니까 내일 2차로 한번 대응을 하면서 해볼 생각이니까 내일 보도록 하죠. 이렇게 총 5종목 가져갑니다. 내일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녁에 충전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했습니다. 내일 또 파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